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거기 월요일이죠. 여기는 일요일 저녁입니다. 제가 영상을 낮에도 시도를 해봤는데 빛 때문에 도저히 안 돼요. 저희 집에 창문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제가 여기 저녁 때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거든요. 월요일 힘차게 출발하시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십시오. 자, 오늘은요, 제가 음, 그 계속 아이 동반 부모님들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 혼자 유학 보내는 경우도 많아서 제가 아이 홀로 유학 보냈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지 적응도 잘하고 후회 없이. 왜냐면 유학 보낼 때 돈 많이 들잖아요. 정말 웬만한 집 아니면 기둥 뽑아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싼 돈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정말 살면서 느꼈던 것들, 봤던 것들 모아 가지고 그대로 전해 드릴 건데, 저희 아이들도 사실은 여기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학을 갔어요. 마니토바에 살 때 이 UBC 밴쿠버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외국으로 가나 다른 곳으로 가나 부모 떨어져 간 아이들의 그 심정은. 근데 참 제가 묘한 걸 느꼈어요, 오늘요. 어제부터 제가 이렇게 하루 동안 제가 이렇게 많이 생각에 잠겨요. 왜냐면 저는 경험에서 모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잊어버린 것도 있고, 그래서 잘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정보를 실감나게 빠뜨린 거 없이. 제가 영상을 꼭 찍고 나면 많이 빠뜨려요. 경험이 없어서. 이 유튜버 초보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집중을 하는데 유튜브를 딱 우연히 켰는데 거기에, 아니, 토론토에서 콩콩인가 하는 그 고등학생이 유튜브를 찍는 거예요. 그게 자기 홈스테이 하면서 고등학생인데 그 유학 생활 하는 거를.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내용이 아프기도 하고 한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향수병이 생겨 가지고 너무너무 가고 싶어 갖고 학기 중에 일주일을 간다고 하는데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지금 찍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쩌면 이게 이렇게 상황이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제가 아유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고 안 돼 가지고 그 영상을 딱 보는 순간 '참 이상하다. 내가 이걸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어쩜 이거를 딱 보여 주실까.' 또 하늘의 뜻이 항상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정말 그 학생을 보면서 '아, 엄마들도 참 보면 좋겠고 현지 학생들도 그 방송 보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채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왜냐면 얼마 시작한 지 안 되는 학생이었나 봐요. 뭐 닉네임이 콩콩 같았는데 한번 혹시라도 찾아보세요. 토론토에서 올리는 학생이었어요. 그 실감 날 거예요, 아마 현지 학생들의 그 심정을. 근데 일단 아이들이, 그리고 이게 보낸 부모님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분들, 또 앞으로 보낼 부모님들, 그 찹찹하고 불안하고 자식 새끼 멀리 보내는 그 마음 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거 영상 준비하면서도 가끔 저도 막 울컥할 때도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 생각해 가지고. 어쨌든 자, 인제 유학을 결정을 할 때는 아이가 적극적으로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가 봐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급적이면요, 아이들이 정말 유학 가서 잘 견디고 살게 하려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가 정말 잘 적응하고 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부모가 '이 아이를 꼭 보내고 싶다.' 그럴 때는 동기부여를 많이 시켜서 보내세요. 그리고 미리 예습도 많이 시켜서 보내고.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본인이 가고 싶지도 않고 좀 무섭기도 하고 겁도 나는데 부모가 막 억지로 떠밀려서 무조건 가라 그러면 얘가 와서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고 오면은 책임이 생겨서라도 더 열심히 뭐를 막 해 보려 그러는데, 그때 한참 부모님들이 한국에선 다 해 주는데 혼자 여기서 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많이 시켜 주는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이 있잖아요. "얘야, 너는 오히려 여기보다 나가서 훨씬 더 잘할 기질이 있고 성격도 좋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지금부터 한번 시작하면서 해 보자." 그러고 해서 동기부여를 많이 시켜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본인이 원하든 부모가 해서 동기부여를 시켜서 보내든 간에 미리 적응 훈련을 하면은 애들이 여기 와서도 훨씬 잘 삽니다. 제가 항상 어른이나 애나 누구든지 다른 낯선 곳으로 갈 때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항상 미리 그 적응 훈련도 하고
그렇게 면역을 길러오면은 잘 산다 그랬죠. 이거는 아이들한테는 더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부모가 보내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걱정돼요. 물론 여기 현지에 와 있는 애들도 지금 이게 대상이 됩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훈련을 시켜야 되냐면요. 한국에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거를 훈련시키세요. 무슨 얘기냐면 주말에 어차피 쉬잖아요. 부모 같이 가지 마세요. 어차피 여기 캐나다에 오면은 혼자 아이가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주말, 토요일, 일요일 쉬죠. 빨간 날 있을 때는 여기 거의 금, 토, 일, 월 쉴 때도 많아요. 금, 토, 일 아니면 토, 일, 월. 그럼 3 일을 쉴 때 아이가 뭐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활용하고 애들이 향수병에 안 젖게 하려면은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돌아다니는 걸 배워야 돼요. 근데 한국 아이들이 많이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안 해 봤는데 여기 와서 낯선 곳에서 영어도 안 되지, 낯선 사람만 있고 뭔 일 있으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 애들이 하겠습니까? 근데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버스를 타고 종점 갔다 종점에서 바로 돌아오는 것, 이것부터 해 보세요. 그리고 기차 타고도 갔다 오고, 그다음번엔 기차 타고 중간에 내려서도 놀아보고, 버스 타고 중간에서 갈아타고 놀아보고, 이거를 해본 아이들은요 몸에 익숙해져요. 그리고 이미 해 봤잖아요. 말이 안 되더라도 승차권만 다르고 달러 돈만 다르지 다니는 건 자기들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시켜서 보내셔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와 있는 애들도 지금 한국 부모님들이 꼭 그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면 아이들은 여기 혼자 딱 떨어지면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 주질 않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아이들도 뭔가를 해야 했던 걸 아는데 어른들이 옆에서 격려해 주면서 같이 끌어줄 때 하고,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여기 지금 현재 와 있는 아이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주말에 뭐 할 거니?" 없으면은 그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가 보라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도 친구들이 맨날 옆집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유학생들 지금 친구가 사귀어도요 다 좀 멀어요. 그러면 차로 누군가 픽업해 주고 라이드 안 해 주면 못 가기 때문에 애들이 안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내가 버스를 탈 줄 알고 지하철 타고 기차 탈 줄 알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거를 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밝게 그 우울한 시간 없이 잘 적응하거든요. 집에만 있는 애들이 문제예요. 어른도 집에 있는 사람이 문제고.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법을 꼭 숙지해서 보내고, 지금 여기 있는 애들 대중교통 꼭 해서 하라는 거. 그다음에 좋은 거는요. 인제 아이들이 솔직히 주말마다 쉬어요. 토요일, 일요일 다 쉬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공부만 할 것 같아요? 못 합니다.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하루쯤 정말 푹 쉬어 줘야 돼요. 그래서 어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막 교회를 가라고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닌데 아이들 적응을 위해서 외국인 교회든 한인 교회든 꼭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이렇게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 위주고요. 물론 옆에 반 친구들도 다 있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중고등학교는요 노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수업 바로바로 시작해요. 그 유래를 보니까 청소년 때는 잠깐 노는 사이에 싸움도 많이고 사건 사고가 많아서 바로 뺑뺑 돌린대요. 이렇게 수업 바로 연결시켜 버리고. 그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애들이 솔직히 마음 터 놓고 사귈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학교 생활에는. 그냥 수업 끝나면 집에 가 버리고 수업 시작은 바로 하고, 뭐 프로젝트나 스터디 그룹 한 번씩 하는데 그거는 잠깐이에요. 그런데 교회 같은 데 다니면은요 어떤 행사를 준비 스스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먹고 싶은 한국 음식도 한 번씩 먹을 수 있고 주일에 가니까. 그리고 내 나라 말 실컷 하고 친구들하고 실컷 떠들고, 이게 향수병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일주일 내내 인제 온 아이들이 영어만 생각하고 영어만 공부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해 봤지만 정말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럴 때 성당 가서 그냥 일체 잊어버리고 같이 놀고 얘기하고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막 그 파틀락도 많이 해서 한국 음식들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 주일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이렇게 아이들이 할 수 있게 길을 터 주라는 얘기예요. 아이가 혼자는 잘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로 연락하고, 저는 인제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당을 다니니까 저희 성당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가서 물어보면 돼요. 현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코리안 커뮤니티가 어딘지 코리안 처치가 어디 있는지 그러면은 지나가다도 보일 수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요즘 찾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물어보고 위치 물어보고 그것도 대중교통을 내가 이용할 줄 알아야 가잖아요. 만약에 대중교통이 안 되면 성당에 전화하면 그 지역에 사는 분한테 연결을 해서 픽업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왜 특히 크리스마스라든가 부활절이라든가 뭐 캐나다 데이라든가 이렇게 연휴가 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막 일주일도 막 쉬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집에서 아이가 뭐 해요? 큰일 납니다, 집에 있으면. 그런데 교회 같은 데 가면 행사 준비를 합니다. 뭐 만들기를 하고요. 어떤 그 이벤트를 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단체 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과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단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미리 해본 애들이 나중에 발런티어든지 어 그 자원 아니 그 저기 파트타임이라든지 쉽게 잡아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급적이면 여기 유학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도 좀 다니면 더 좋고요. 물론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교회가 다 좋은 게 아니다.' 저도 그거에 동의해요. 좋은 게 아닌 이유는 사람이 달라서 그래요. 사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서 그런데 그 사람 보고 가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 친구 만들으라고. 친구 만들고 그 시간 벽 보고 아니 보세요. 홈스테이 가고 기숙사 가면 사방팔방 벽 보고 혼자 있는데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할게요? 우리 아이들 제가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무조건 너희들은 나가라." 그래서 대도시로 나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마저 춤을 추고 좋아했어요. 왜냐면 애들이 나가니까 그렇게 좋아요. 18년 동안을 아이고 거의 19 배를 갖다 애들을 먹여서 끼리고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나가니까 저는 너무 좋았는데 어머 애들이 나가 가지고요.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보름 정도 되니까 사방팔방 벽만 있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말할 데도 없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미치겠대요 우리 딸이.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냥 아는 척하고 돌아다녀. 그게 못 하더라고요. 여기서 사는 아이인데 대학교 갔는데도 못 해요, 못 해. 그래서 그때 정말 실감이 났어요. '아 유학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나라에서 나라로 유학 가도 이래요. 하물며 한국에서 캐나다 오는데 오죽하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쪼끔 영어 학원 온 애라도 이 문화하고 말하는 그 차이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행인 게요. 딸은 바로 제 발로 '아 이러다 안 되겠다.' 해서 제 발로 찾아서 성당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생전 관심 없던 하지도 않던 그 성경 공부도 시작해요. 왜냐면 거기 대학교 내 캠퍼스에 성당 그룹 가니까 성경 공부하더래요. 그래서 저도 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기특하든지 저는 속으로 엄청 좋아했죠. 이래서 애들은 내보내야 돼. 정말 저는 내보내자는 주의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더 웃긴 게 있어요. 아들은 절대로 "엄마 보고 싶다." 뭐 "외롭다." 이런 얘기 안 하는 애거든요. 근데 한 3 개월쯤 있다가 저한테 대고백을 했어요. "엄마 나 성당 갔다." 그래서 얘가 "웬일이니?" 왜냐면 애들은 거의 엄마한테 끌려다니지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다니는 거. 그래서 뭐 인제 돈 입혀서 나갔으니까 뭐 다니든 말든 저도 관심 없어요. 인제 "알아서 살아라." 인제 이랬는데 성당에 갔대요. 그거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너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거기 가면 엄마가 있을 것 같대."요. 찡하죠. 아이들이요. 이게 19 살짜리가 사내아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 보세요. 나랑 같이 있을 때는 "걱정하지 말라고. 나 엄마랑 엄마 보다 잘 산다고. 엄마 빠이 하고 나도 너 빨리 가라." 이러고 그러고 보냈거든요. 하물며 그렇게 다 컸는데도 그래도 이 나라 안에 있는데도요. 낯선 곳에 가니까 엄마 밥, 엄마 그때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 얘들은 초중고를 거기 마니토바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친구들도 그립다고 막 그러고 그러면서 엄마 보고 싶다는 표현을 못 하고 "거기 가면 엄마도 있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울었어요 그때. '아 얘도 이러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유학 온 아이들도 정말 그렇게 교회라도 다녔으면 좋겠다. 다니면은 그 힘들고 그'
왜냐면 아이들이 벽만 보고서 친구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고, 왜냐면 낮에 무슨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 적응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고 표현 잘못돼서 애들이 잘못 알아듣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건 속상한 일 있잖아요. 그럼 말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국의 얘기예요. 한국 엄마 아빠 친구 아무 도움 안 돼요. 왜냐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동조가 하기 힘들어요. 그냥 짠할 뿐이지. 그런데 여기 와서는 통해요. 여기 이민 교회 가는 성당 가면은 다 그 과정을 겪은 친구들이야. 우리 어른도 다 겪었어. 그니까 눈빛만 봐도 알아. "어머 너 힘들겠다. 어머 너 그랬니? 나도 그랬어. 괜찮아." 그냥 동감이 저절로 돼요, 일부러 안 해도. 그래서 꼭 오면은 아이들 교회 같은 데, 저는 성당 다니니까 성당도 좋고, 물론 절에 다니시는 분은 절에 다녀도 되는데 여기는 크리스찬 문화잖아요, 그 서양이라. 그래서 절에 가면 친구들이 많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느 단체 생활을 할 수 있게 꼭 길을 터 주시라는 거.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러니까 대중교통 잘 알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주말에 바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 교회는 그래도 나쁜 거는 안 가르치잖아요. 응? 좋은 걸 가르치려고 하고 사랑을 많이 가르치고 또 사랑을 해 주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잘해요. 그니까 그걸 신경 쓰셔 가지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고, 지금 여기 와 있는 학생들도 될 수 있으면 막 이렇게 인도를 해 주세요.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할 수 있으면 하시고, 만약에 밴쿠버에 유학생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인도해 줄게요.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도 어 처음에 오면은 인제 낯설고 적응이 안 돼서 그러기 때문에 지만 한 두세 달 서너 달 되면은 인제 보일 거예요. 학교 내 중고등학교도 서클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 무슨 음악 합창부라든가 뭐 연극반, 뭐 이렇게 자기들 서클 활동이 뭐 치어리더, 우리 딸은 그때 치어리더도 했거든요. 그런 거를 무조건 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할까 말까 할 거예요. 나 자신 없어. 엄마 나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무조건 해. 괜찮아, 괜찮아. 너는 어리니까 괜찮아. 너 나중에 하려면 더 못해.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해 봐." 이러고서 정말 막 이렇게 격려를 해 주세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서클 활동을 해야지 애가 성장을 해요. 중고등학교 때요, 정말 단체 생활하고 이 영혼이 정말 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 몸이 큰다고 다 큰 게 아니잖아요. 이 잘못하면요, 이 정서가 생각이 딱 거기서 멈춥니다, 이민 올 때 그 정서로. 어른도 그래요. 어른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하고 단체 생활 안 하고 집, 학교, 집 뭐 직장만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민 온 나이에서 딱 멈춥니다, 생각이. 그게 무슨 얘기인지 내가 다음에 또 한번 해 드릴 거예요. 그 저도 그럴까 봐 참 공부 많이 해요. 아이들 말 많이 기울이고 여기 뉴스 많이 듣고.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정말 잘하려면은 한국에서부터 그 적응 훈련을 좀, 대중교통 이용하는 법,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교회를 다니든 여기에 맞게 현실에 맞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와서 유학 와서 잘 사는 아이들은 홀로서기가 된 애들이 잘 살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인제 이런 얘기를 더 하냐면은, 물론 인제 캐네디언 교회를 다녀도 괜찮아요. 만약에 한인 교회가 정말 싫다 그러면 캐네디언 교회 다니라 그러세요. 근데 제가 마니토바에서 그 캐네디언 교회를 2-3년 다니다가 온 학생이 있었어요. 여자인데 정말 예뻤어요. 그러니까 여려요. 일찍 온 그 유학 중학교 때 온 여자애들은 더 여려요. 왜냐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학교 집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게? 막 빠릿빠릿 이게 하지 않고 정말 순수해요. 그래서 외국에 살던 애들이 많이 순수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교회 다녔는데 너무 애롭대요. 엄마도 보고 싶고 한국 친구들도 그러는데 캐네디언들하고 어울려 벗고 영어도 잘했는데 그게 안 채워질 뭔가가 있대요. 캐네디언 교회 성당 다니던 아이가 왔는데, 근데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제가 그 관심이 많아요, 새로운 사람들한테. 기존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그룹끼리 잘 노는데 항상 성당에 가 보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있으면 제가 항상 먼저 가서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뭐 "너 온 지 얼마 안 됐지?" 그럼 "맞대요." 그럼 제가 얼른 그 학생 그룹에 제가 막 이렇게 껴 주거든요. 그리고 기존 아이들한테 "니네 꼭 챙겨." 이러고, 제가 별명이 군기반장. 그래서 챙겨라 그러면 또 애들이 말 듣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러고 얼른 껴 주고. 지가 어떻게 들어가, 이게 안 들어가지지. 어른들이 이렇게 챙겨 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해 줬는데, 근데 그 아이가 보니까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당에 선거때 피아노를 치게 해 줬어요. 근데 좀 있다가 안 보여요, 갑자기. 그래서 '무슨 일인가.'
연락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파서 못 온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안쓰럽든지 그냥 한국 음식, 한국 반찬 막 한국 밥 해 가지고 한 숟가락씩 갖다 줬어요, 제가 먹고 기운 차리라고. 왜냐면 아이들이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애국에 와 가지고요 아프잖아요. 거의 못 먹여서 아파요. 그리고 한국 음식 먹어야 돼요. 맨날 빵, 스테이크, 애국 음식 먹잖아요. 이게 안 채워집니다, 정말로. 그래서 한국 음식을 먹고 애가 기운 차리고 정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를 가면요, 한국 음식을 먹어 줘야 돼요. 이건 본능이에요, 먹는 거는. 근데 그 음식을 안 먹고 말하고 싶은 이것도 본능이에요. 그 말을 안 하고 이래서 아이들이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울해지고 향수병 생기고 그러다가 몸도 마음도 지쳐서 아파져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굉장히 열심히 사는 아이였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아파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갔다 와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엄마 같다고 그러고 나한테 이모 같다고 그러고. 아니 나는 그거 맨날 하는 거니까 한번 해준 것뿐인데 이 아이는 살아났어요. 그러고 그다음부터 진짜 더 열심히 살더라고요. 지금요 그 아이 회계사 돼 갖고요 연봉 10만 불 다 돼요. 지금 토론토에 가서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적응하는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어른 속에서 중학교 이상 온 아이들은 한국의 정서가 못 버립니다. 여기서 잘 적응하지만은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잘 따라가면서 영원히 마음이 쉴 수 있는 그 커뮤니티로 꼭 인도해 주시고 정말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앞으로 보내실 분들 여기 이미 보내신 분들 꼭 하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한 2년 동안은 한국에 부르지 마세요. 여기서 적응하면서 방학 동안에는 여기 여름 캠프들이 많아요, 중고등학생들. 한국으로 가면은요. 여기 것도 잊어버리고 한국 적응하다가 오면 또 적응해야 돼요. 왔다 갔다 많이 한 애일수록 적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여기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2년 안에는 부르지도 말고 됐으면 오래 안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응해서 여름방학 캠프 많아요. 대학교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교회도 캠프 많고요. 여기서 캠프에서 다니게 하시고 여기서 홈스테이 하시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가 이 과정을 지켜보다가 나중에 아이들하고 합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길 확률이 무지 많습니다. 지금 저한테 문의 오신 분도 많아요. 애들이 여기 유학 가니까 저도 애들이 안 온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이민을 가려고 생각합니다. 반 이상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여기 있으면 제가 안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른들도 지금부터 영어 공부하시고 여기 가서 적응을 하시는 거 미리 준비하시고 그 면역 미리 기르시죠. 안 와도 그만이에요. 안 와도 되는데 이왕이면 갈 준비하시라고. 제가 벌써 시간이 20 분을 넘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길어져요. 어쨌든 그 유학하고 있는 부모님들 그다음에 보내실 분들 지금 진행 중이신 분들에게 모두 도움되길 정심으로 바라고요. 제가 여기 살면서 정말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다 드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해 드릴 테니까 항상 여러분과 함께 제가 저 애들 다 여기서 키웠고 저도 애들 엄마예요. 그러니까 믿으시고 힘내시고 이왕 준비하는 거 알죠? 행복하게 준비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행복하게 서포트하시라는 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